순마국어 채널을 찾아주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마국어입니다. 전국 상위 5% 이내의 압도적인 텍스트 장악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을 넘어 철학적 논증의 구조를 해체하고 출제자의 시선을 꿰뚫어보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구조적 독해를 돕기 위해 2027학년도 법학적성 시험 언어2의 13번에서 15번 문항에 대한 최고 난도 심층 해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불의를 당하는 것과 불의를 저지르는 것,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중의 직관은 당연히 억울하게 당하는 게 훨씬 나쁘지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체할 지문에서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이런 당연한 상식을 첫 문단부터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박살낼 로드맵입니다. 소크라테스의 통념 반박부터 가치 판단의 척도, 영혼을 치료하는 정의를 쫙 훑어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13번부터 15번 실전 문항들의 논리를 차례대로 격파해 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소크라테스의 통념 반박부터 들어가 보죠. 보통 사람들의 통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의를 당하는 게 저지르는 것보다 나쁘다. 둘째, 벌을 받는 게 요리조리 피하는 것보다 최악이다.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는요, 완벽하게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불의를 저지르는 거, 그리고 벌을 피하는 게 인간에게 훨씬, 진짜 비교도 안 되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직관에 완전히 반하는 이 과감한 선언, 여기서부터 텍스트 구조를 읽어내는 진짜 긴장감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가치 판단의 척도입니다. 이 문단에서 소크라테스가 아주 정교하게 세팅해둔 이 철학적 기준들, 이게 사실 잠시 후에 풀게 될 13번 문항의 마스터키거든요. 훌륭함의 기준은 즐거움을 주거나 이로운 것, 반대로 부끄러움은 고통스럽거나 해로운 것, 딱 이렇게 기준을 박아둡니다. 이 교차하는 개념어 쌍들의 관계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꽂아두지 않으면 뒤에 쏟아지는 논리의 폭포수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영혼을 치료하는 정의로 넘어갑니다. 자, 3문단부터 6문단까지 아주 기가 막힌 3단계 콤보 논증이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의를 저지르는 게 당하는 것보다 육체적으로 막 더 고통스럽지는 않죠? 그렇다면 아까 세운 기준대로 남은 건 딱 하나, 해로운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저지르는 건 나 자신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부끄러운 짓이 된다는 치밀한 3단 논법입니다. 논리에 진짜 빈틈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여기서 지문의 핵심인 결정타가 등장합니다. 엄청난 비유를 드는데요. 가난은 돈의 악이고 질병은 몸의 악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최악의 악은 바로 영혼에 깃든 불이라는 겁니다. 의사가 쓴 약으로 우리 몸의 병을 고쳐주듯이 사법관이 내리는 처벌이라는 건 비록 맞으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영혼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진짜 필수적인 치료법이라는 뜻이에요. 처벌은 곧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쓴 약인 셈이죠. 네 번째 섹션, 13번 실전 문제의 논리뼈대 추적입니다. 실제 2027학년도 언어2의 시험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험 해커 모드 한번 켜볼까요? 사실적 이해를 묻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방금 머리에 장착한 그 추상적인 논리 매트릭스가 실전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선택지들로 변신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정답인 3번 선택지부터 해부해보죠. 불의를 저지른 자가 정당한 벌을 받는 것은 저지른 자 자신에게 좋다. 이게 왜 정답일까요? 4문단하고 5문단 논증을 완벽하게 섞어놓은 결론이거든요. 처벌하는 사람이 정의롭게 벌을 딱 내리면 받는 사람은 정의롭고 훌륭한 것을 겪게 됩니다. 비록 몸은 아파 죽겠더라도 영혼의 불의가 싹 제거되니까 결국 본인한테는 궁극적인 이로움이 되는 거죠. 지문 논리랑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출제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파놓은 오답 함정들도 이참에 순식간에 날려버립시다. 1번 볼까요? 지문에서 불의는 무조건 제일 부끄러운 거라고 쾅 박아놨으니 부끄럽지 않은 불의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번, 훌륭함에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로움도 명백히 포함된다고 했죠. 4번, 재산 좀 없는다고 영혼 썩어가는 걸 퉁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그 간극은 절대 못 넘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5번은 이미 불의를 저지르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건 아니라고 정리했고요. 어떠세요? 개념어들 막 섞어서 여러 번 헷갈리게 하려는 아주 전형적인 속임수령입니다. 다섯 번째 섹션 14번 비판적 추론 문항입니다.
이 14번 문제는요, 출제자가 진짜 냉정하게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너 본문에 숨겨진 가하는 자와 겪는 자의 원칙 끝까지 꽉 쥐고 있니? 하고 묻는 거죠. 우리가 뽑아낸 추상적인 뼈대를 이 구체적인 상황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해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뻥 뚫어내는 제일 중요한 타격 포인트는 이겁니다. 행위자의 찌질한 내면적 의도와 그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앙심을 품고 사적인 감정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부과된 형벌이 정당하다면 그럼 벌을 받는 사람의 영혼은 객관적으로 치료를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훌륭하고 이로운 일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3번 진술처럼 좋은 일을 겪은 게 아니다라고 추론해버리면 본문의 규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 돼버립니다. 나머지 오답들도 본문의 절대 원칙으로 패볼까요? 사람들이 처벌을 거부하는 이유는 영혼의 이로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벌도 안 받고 권력 막 휘두르는 통치자가 과연 행복할까요? 천만에요. 치료 못 받은 중환자니까 서열상 가장 꼴찌로 불행한 자입니다. 게다가 이 소크라테스 논리가 성립하려면 정의롭게 벌하기만 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무조건 충족되어야 해요. 지문의 이 엄격한 잣대 끝까지 들이대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6번째 15번 문항과 행복의 3단계 서열입니다. 7문단에 나온 이 영혼의 행복 서열 3단계 딱 정리해 드릴게요. 1순위, 애초에 불의가 안 묻은 아주 깨끗한 영혼. 2순위, 죄는 지었지만 처벌이라는 치료를 받고 완취된 영혼. 3순위, 죄 지어놓고 아픈 거 싫다고 치료마저 요리조리 피한 병든 영혼.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부유함이나 신체적으로 아프고 말고는 이 서열에 1도 영향을 못 준다는 겁니다. 오직 영혼의 상태 하나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의 인물들을 이 계급장에 찰떡같이 매칭해 봅시다. 시민 씨,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는 결백한 사람이죠? 그럼 당당한 행복 1순위입니다. 절도범 B는 훔치긴 했지만 자수해서 징역이라는 치료를 깔끔하게 끝냈으니까 2순위고요. 반면에 갑부 A는 아픈 게 무서워서 수술 피하다 병만 짙어지는 인물이잖아요. 영혼의 처벌을 요리조리 회피한 3순위 상태랑 완벽하게 유비됩니다. 이 매칭 결과에 따라 5번 선택지를 딱 볼까요? 징역 다녀온 2순위 B가 비록 가난하지만 결백한 1순위 C보다 덜 불행하다? 즉, 더 행복하다? 어림없는 소리죠. 우리가 방금 짠 서열표를 대놓고 위반하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입니다. 정답 5번. 너무 명확하잖아요. 구조만 꽉 잡고 따라가면 이렇게 빈틈없이 풀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낸 건 단순한 문제풀이 스킬이 아닙니다. 출제자가 텍스트 이면에 겹겹이 쳐놓은 철학적 매트릭스를 완전히 읽어내고 해킹해낸 진정한 독해의 과정이었죠. 상위의 5%를 노리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이 실전에서 마주할 다음 지문에는 과연 어떤 기가 막힌 논중 구조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단순히 글자만 읽지 마시고 논리의 뼈대를 완전히 지배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완벽한 독해를 돕는 순마 국어의 심층 해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지문 분석에서 뵙겠습니다. 파이팅!